자, 어디 쉬셨나요?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봤죠?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은 우리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절차로 쭉 한번 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한다고 말씀을 드렸네요. 자, 수립을 누가 한다겠죠?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누구라겠죠? 원칙이 항상 원칙 예외를 구별해서 항상 표현하세요. 원칙이 누구라고?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다.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낙후된 지역을 보통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 마음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경계도 불분명하고 이런 낙후된 지역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소유자들은 있겠죠? 소유자는 있을 거 아니에요? 토지 등이 낙후돼서 1번 소유자, 2번, 3번, 4번, 5번, 6번 소유자들이 쭉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을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여기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죠.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을 하나의 도시로 만들어 낸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발 사업의 초점은 토지 구획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점은 물론 이제 건축물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구획 정리를 한다. 그래서 이 지역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아까 우리 봤지만 이렇게 쭉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이렇게 도로를 반듯반듯 뚫고 토지를 구획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에는 공공시설도 없었는데 공공시설도 설치하겠죠? 그러면 공공시설도 설치하는 지역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다. 이 지역을. 이게 우리 개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 자, 기본적으로 진행 절차를 보게 되면, 자, 아까 우리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공부했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 자, 개발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누가 할 거냐가 정해져야 되겠죠? 자, 누가를 뭐라고 합니까? 시행자. 그래서 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돼. 그거 써놨죠? 3페이지 보시면 절차를 쓰니까 쭉 보시면서 보세요. 자, 시행자가 정해질 것이고, 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개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계획을 짜거든. 여기도 표현이 시설 사업하고 똑같이 실시계란 말 쓰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도 계획 이름이 여기 뭐로 되어 있죠?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이란 말은 뭐라겠죠? 한마디로 구체적인 공사 계획이야.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수립해서 실시계획은 인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겠죠? 네, 실시계획 인가입니다. 자, 한마디로 여러분, 실시계획은 누가 수립하겠죠? 시행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수립하고, 자, 인가는 누가 해줄까? 인가는 다 누구 찍으라겠죠? 지정권자 찍으라겠어. 알겠죠? 그럼 지정권자라면 원칙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알겠죠? 시도지사.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알겠죠? 대도시 같으면 대도시장이 지정권자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권자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인가해 주는 거다. 그렇게 보시고. 인가가 나와야 된다겠죠? 인가 안 나오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가겠죠?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 신청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지정권자가 심사할 거 아니에요. 통과되면 인가 나올 것이고, 통과 안 되면 인가 안 나오겠죠? 안 나오면 다시 작성해도 들어가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계획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계획이 통과가 되면 이제 사업을 시행하겠죠? 사업 시행이 들어갑니다. 이제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 시행이 들어간다. 이렇게 받으시고요. 자, 여러분 사업을 시행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뭐 하겠다?
똑같아 준공인가입니다. 중공사예요, 중공사. 한마디로. 알겠죠? 표현만 준공인가란 말 쓰는 거죠. 우리 아까 시설사업도 중공검사 있었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준공인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까지는 알겠어요? 알겠죠? 기본 절차는 다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큰 절차는 똑같아.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거냐? 이 문제거든. 제일 먼저 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행자 지정되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누가 해준다고? 지정권자가. 그래서 인가가 나오면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저 땅을 다 밀어야겠죠? 높낮이도 틀리고 막 그럴 거니까 밀어가지고 저렇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준공 인가를 받으면 돼. 자, 제일 마지막에 공고는 뭐 따라가는 거니까 끝났다고 그냥 널리 알리는 거예요. 준공 인가 나오면 공사 최종 끝났다. 완료 공고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하나씩 다시 들어갑니다. 자, 시행자 부분을 보게 되면 자, 시행자는 지정을 해야 되거든. 자, 시행자 지정을 하는데 지정은 누가 한다고 써놨죠? 지정권자가 지정을 합니다. 알겠죠?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하는 것은 공공과 민간이 있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 기본서 한번 잠깐 보시면 기본서 페이지 자, 26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260페이지 보시면 잠깐만요. 견식만 하는 거예요. 또 외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260페이지 보시면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인데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고 나와 있죠.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1번 국가지자체 보인가요? 2번은 공공기관 보인가요? 3번은 정부 출연기관 보인가요? 자, 4번은 지방공사 보이죠? 그죠? 자, 이 자들이 보통은 우리가 공공시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시행자야. 자, 공공시행자는 누구라고요? 국가, 지자체, 1번부터 4번까지 생각하시면 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보인가요? 이런 자들을 공공시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5번은 토지 소유자고, 지금 다 올라오지 마세요. 그냥 또 견식만 하세요. 6번은 뭐죠? 조합, 도시개발조합이에요. 자, 7번은 이전법인, 8번은 등록사업자, 9번은 건설업자 생각하시면 되겠고, 10번은 부동산 개발업자, 11번은 부동산 투자회사 등등이야. 그래서 우리가 민간 시행자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이자들이 종류가 거기 12까지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이자들이 다 시행자 되는 게 아니라 이자들 중에서 누가 지정을 한다고? 지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가 되는 거야. 그럼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 신청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나라 전 국토가 있잖아요. 자, 우리 시구는 다 있을 거 아니야. 모든 시나 모든 구는 다 있겠죠? 전국에 다 있으니까 전국에 한 240개 되는 시군이 다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나 구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있어. 그럼 요 중에서 자, 이쪽에 우리 강릉시에서는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강릉시에서 도시 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래. 알겠죠? 또 이쪽에 무슨 시가 있지? 뭐 유성시 뭐 예를 들어서 이쪽도 개발 사업을 하려고 그래. 또 이쪽에도 개발 사업 하려고 그래. 뭐 전관 세 군데 한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시나 군마다 다를 거니까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무슨 알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세 군데 한다고 봅시다. 강릉시도 하고 여기 B라는 시도 하고 여기도 뭐 C라는 시도 해. 개발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어. 사업을 하려고 결정하면 계획을 세우고 구역을 지정하겠죠. 순서 개발계획 세우고 개발구역을 지정하겠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이 들어가려면 시행자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시행자 될 수 있는 경우로 따르면 12가지죠. 12가지 이자들 중에서 강릉시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 그럼 이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여기 지정권자가 있겠죠.
지정권자 누굴까요? 강릉시 같으면.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여기 같으면 강원도지사가 되겠죠. 시도지사니까. 알겠어요? 강릉시 같으면 강원도지사가 지정권자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강릉시로 놓고 본다면 됐죠? 그러면 강원도지사가 있다는 이야기지. 있으면 아까 우리 공공시행자들 국가 갈 수도 있고 지자체 갈 수도 있고 알겠죠? 자, 거기 공공기관 보이잖아요. 이 공공기관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로 우리 공사 붙은 거 있죠? 여러분이 아는 공사 붙은 거 뭐 하나요? 여러분 들어본 공사? 지하철 공사? 또 토지주택공사 또? 담배? 전매 관련된 공사도 있고 또 도로공사도 있고 공사들 엄청 많아. 수자원공사도 있고 엄청 많아. 알겠습니까? 그럼 이런 공사자 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공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우리 공사자 붙은 거. 자,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 대표 선수로 생각하시면 되고 LH공사. 그래서 이런 자들을 뭐라 한다고? 공공기관. 됐죠? 자, 또 있다면 정부 출연기관이 뭘까요? 어디? 출연기관이 뭐예요? 어디? 간단하게만. 우리가 시험에서 뭐라고는 안 나오니까 이해 차원에서 잠깐 말하면 정부가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댄 기관? 이 말은 국영으로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민영으로 하기도 애매해. 그럴 때 정부가 돈을 내면 정부가 어느 정도 간섭은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운영하는 기관이 정부 출연 기관입니다. 자, 대표 여러분들 볼까요? 우리 한국 철도공사가 있거든. 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죠. 그죠? 근데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있어. 시설공단은 뭐 할까요? 자, 철도공단 여러분, 우리 기차 운행할 때 알겠죠? 운임이든 뭐든 다 결정하고 그런 거 전부 다 철도공사고, 철도시설공단은 기차 관리하는 거 시설이니까 기차든 역시설이든 알겠죠? 그걸 관리하는 거. 기차도 고장나면 고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누가 그래 우스갯소리로 기차 바퀴 빵꾸 나면 떼우는데 이런데 시설공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그러면 이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주로 철도라든가 항만, 공항 이런 거거든. 이런 시설들을 민간에게 맡겨놓기는 좀 그렇고, 근데 기술자도 민간 기술자가 많잖아. 그렇죠? 그래서 민간에게 맡기면서 정부가 돈을 대. 알겠죠? 일정 지분을 출연하는 거야. 그래서 시설공단이 파업하거나 그래버리면 기차가 멈춰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항공단도 마찬가지야. 공항도 비행기 같은 거 정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파업하고 해가지고 안 해버리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주로 시설공단 같은 거 이것만 있는 게 많은 출연기관도 다 할 필요는 없어. 이런 것을 뭘 한다고? 정부 출연기관. 됐죠? 자, 그리고 하나 조심할 건 요 지방공사. 자, 여러분 공사자 붙었다고 해서 이건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지방공사는 공공기관 아닙니다. 차이가 뭐예요? 아까 우리 철도공사나 도로공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많거든. 요 지방공사는 틀려. 첫째는 근거 법도 틀리고. 자, 이야기 편하게 한다면 이렇게 해야 돼. 지방공사는 그 지하체만 있는 거야. 지하체만. 철도공사는 지하체만 있어? 국가 단위로 있어? 국가 단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지방공사는 우리 지방공기업법이 따로 있어. 거기다 설치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아닙니다. 알겠죠? 이 공공기관 들어오면 지방공사 따로 쓸 이유가 없잖아. 지방공사는 공공기관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알겠죠?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 보통 공사자 들어둔 것은 공공기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알겠죠? 지방공사는 공공기관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공공시행자고. 또 민간시행자는 그 토지 소유자도 있고, 또 조합도 있죠? 도시개발조합. 또, 아까 우리 잠깐 봤죠? 이전법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회사 등등등이 있어. 그럼 보세요. 이 자들은 전부 다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야. 그럼 이 자들이 만약 강릉시에서 개발 사업을 한다 해가지고 결정 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정권자에게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신청하면 돼. 자, 토지공이 신청할 수도 있죠. 또 조합에도 신청할 수도 있죠. 지방공사도 신청할 수 있죠.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지정권자가 그 중에서 토지공을 결정할 수도 있잖아. 토지공을 지정하면 강릉시 개발사업은 LH공사에서 시행자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자들 중에서 지정을 하니까. 지정하려면 신청이 돼야 되겠죠? 신청이, 예를 들어서 토지공이 여기는 신청하고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비라는 시는. 알겠죠? 자기 하고 싶으면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신청하면 지정권자가 뭐다? 지정을 해야 되냐 돼? 해야 돼. 지정을 하면 그 사업에, 강릉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토지공으로 정해진 거야. 제 말 알겠어요? 또 비라는 시는 조합이 결정될 수도 있잖아. 조합이 시행자 지정될 수도 있고, 여기 시라는 시는 국가가 결정될 수도 있고.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자들은 전부 다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들은 이야기예요. 아까 12가지 나누면 공공시행자고 민간시행자 크게 나누면, 자, 공공시행자는 4가지 있더라. 4가지 뭐라고? 국가나 지자체, 또 공공기관, 또 정부 출연기관, 또 지방공사, 이걸 공공시행자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다 민간이야. 그 자들 중에서 사업의 시행자를 지정을 해줘야 돼. 누가 지정한다고? 지정권자가.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자 되는 거야. 이건 강릉시만 또 하면 강릉시 도시개발 사업이야. 이거는. 시나 군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 항상 관리를 결정한다는 말은 시나 군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다. 전국이 다 개발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 정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강릉시 관리계획으로 개발사업 결정했어. 그럼 개발계획 지정하고 그런 시행자 정해지는 거예요. 또 우리 B라는 시도 개발사업 하겠대. 결정했어. 그럼 여기도 구역 지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 지정하겠죠? 그럼 시행자 지정은 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하는 거야? 이후에 하는 거야? 순서가 지정 이후에 하는 거잖아. 개발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돼. 알겠죠? 그리고 나서 시행자 지정됩니다. 순서 알겠어요? 이 순서도 헷갈려갖고 또 뻔한 문제 틀리기도 하고 그래. 그 절차 흐름들을 아시라고. 특히 개발법하고 정비법은 절차법이에요. 절차법. 진행 절차를 잘 기억하시라고. 순서 알겠어요? 개발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도시개발조합이라는 게 뭘까요?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이 누굴까요? 뭔 소유자? 어디에 있는?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야. 곧 이 말은 개발구역 지정되기 전에는 조합이 나와 안 나와? 그렇지, 조합이 있을 수가 없지. 조합원들은 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거든. 개발구역이 지정이 안 됐다면 조합은 있을 수가 없죠. 조합원도 없는데 무슨 조합이 있어?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시행자 지정은 언제 지정된다고? 개발구역 지정 이후의 문제야. 순서는 이렇게 아시라고 이게 절차 흐름이니까. 구역 지정되고 넘어간 게 사업은 이거니까, 출발이 이거니까. 그 구역 지정되면 시행자 지정하는 거예요. 시행자 지정은 우리 공공 민간 시행자 쭉 있었죠? 이제 지정 신청을 들어오면 그 중에서 누가 지정을 한다고? 지정권자가 지정을 해주면 지정받은 자가 그 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했죠? 강릉시에서는 토지공이 지정될 수도 있고, B라는 시는 조합이 지정될 수도 있고, 다 틀리겠죠? 아니면 토지공이 다를 수도 있고, 지정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럼 이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해집니다.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는 어떻게 공사하겠다는 계획을 짜야 돼, 안 짜야 돼? 짜야지. 정해졌으니까. 토지공이 정해졌으면 토지공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공사 계획을 짜는 게 뭐라고? 실시 계획. 알겠죠? 공사 계획 짜가지고 인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지. 인가권자가 누구라고? 지정권자. 알겠죠? 강릉시 같으면 강원도지사에게 일종의 이제 인가 신청이 들어가는 거야. 강원도지사가 심사하겠죠? 계획을 볼 거 아니야. 보고 통과시켜줄 수도 있고 안 시켜줄 수도 있고.
알겠죠? 통과시켜주면 인가처분 나올 것이고 인가 안 나오면 사업 못 들어간다겠죠? 그래서 다시 또 작성해서 인가를 받아야 돼. 인가 안 나오면 사업 못 들어가요. 알겠죠? 사업 못 들어가면 공사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이해하시고 인가까지 나오면 이제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거 사업을 시행한다고 그래요. 자,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시행 방식은 우리 개발계획에 다 이미 정해지는데 자, 시행 방식은 여러분 세 가지 방식이 또 나와 있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 또 수용 방식도 있고 수용이나 사용 방식이에요. 또 환지 방식, 또 혼용. 자, 세 가지. 오늘 자료 보세요. 오늘 자료 보시면 오늘 자료 거기 세 개 써놨죠.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수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 지금 3페이지 보고 있나요? 오케이. 그리고 환지 또는 혼용 방식입니다. 혼용은 간단해. 혼용은 뭐죠? 두 개 섞어서 하는 거. 알죠? 일부는 수용, 일부는 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해. 됐나요? 혼용은 두 개 섞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제 우리는 수용 방식하고 환지 방식 이 두 개를 공부해야 됩니다. 알죠? 자, 개념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일단 시행자 시험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자 봅시다. 일반적으로 이게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행자가 지금 똑같은 땅이에요. 이 땅을 이렇게 만든 거니까 똑같은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평면을 펼쳐놓은 것에 불과하고 이 땅을 사업을 하려면 시행자는 토지 등을 확보해야 되겠죠. 남의 땅을 공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 확보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하시면 돼. 혼용은 섞은 거니까 수용의 방식을 쓸 수도 있고 환지 방식을 쓸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어쩔 때 수용 방식 쓸 것이고 환지만 쓸 것이냐. 자, 그 밑에 표를 정리해놨죠. 자, 환지 방식은 어쩔 때 쓴다고 써놨어. 대지 효용 증진이나 공공시설 정비, 또 지가가 현저하게 높아. 이럴 땐 환지. 수용은 뭐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에 진하게 쳐놨죠. 그 말 나오면 무슨 방식? 수용 방식입니다. 알겠죠? 집단적인 조성 공급을 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수용 방식을 취하는 것이고. 알겠죠? 그리고 대지 효용이라든가 지가가 현저히 높을 때는 환지를 쓰는 겁니다. 자, 차이점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이 소유권을 확보하든지 공사하기 남의 땅이니까 이걸 밀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뭐 임야도 있고 뭐 하천도 흐르고 뭐 말 그대로 그냥 낙후된 지역에 여기는 알겠죠? 아주 낙후된 지역이야. 이쪽 뭐 쓰레기통이 쌓여 있고 막 소유자가 누구지도 모를 수도 있고 막 그래. 정말 이래요? 그래서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려면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확보하는데 수용은 뭐죠? 수용은 여기 소유자들에게 보상금 주고 다 쫓아내는 거죠. 돈 주고 다 쫓아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누구 거 되는 거죠? 시행자 것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수용은 뭐라고요? 수용은 어차피 강제성을 띠는 거잖아. 수용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팔기 싫다 해도 법의 근거에 의해서 강제로 진행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수용이 바로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닙니다. 이야기했죠. 수용하기 전에 먼저 협의 매수 과정이 있어. 시행자에서 협의 매수하면 돼. 싸게 팔으라고 하면. 근데 보통 싸게 판다 안 판다. 그 협의가 보통 안 되기가 쉬워. 그러면 이제 강제성을 띠는 수용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용 절차 들어가려면 이야기했죠. 이 사람들 팔 의사가 없어도 강제로 뺏는 거예요. 돈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매매하고 똑같아. 단지 매매는 의사일치라겠죠. 수용은 의사일치도 아니다. 아니다. 강제로 뺏는 거야. 나 팔 의사가 없어도 팔게 하면 만드는 거야. 돈은 줘야 돼 안 줘야 돼? 똑같아. 매매도 땅값 주듯이. 수용도 돈 주는 거예요. 보상금 주고 다 쫓아내는 거야. 그럼 다 시행자 거 됐죠? 그걸 공사해. 그 공사 끝나면 요 땅을 분양시키는 거야 이제. 분양시켜야지. 이 공사가 성공적이면 분양가가 높겠죠. 높으면 시행자 돈 벌겠죠. 분양 실패하면 시행자 망했지. 이 수용이야. 수용은 시행자한테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렇지. 이 사람은 돈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나가지. 돈 안 주면 나갈까? 여러분 같으면 나가겠죠? 그러니까 시행자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돈 다 줘야 되고 공사할 때 비용 다 들어가잖아. 알겠죠? 그래서 수용은 시행자 입장에서는 초기 비용 등등 비용 부담이 큰 거예요. 알겠죠? 공사할 때는 걸리적거릴 것이 없지. 다 시행자 땅이 됐으니까. 공사는 깔끔하게 할 수 있지. 다 자기 거니까 이제 시행자가 알아서 공사 딱 진행하면 되잖아. 공사는 깔끔하게 할 수 있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큰 것이고 또 나중에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망하잖아. 분양가 확 떨어져 버리거든. 시행자는 비용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여러분 시행자는 자선사업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비용을 뭐 1억을 썼다면 분양해서 2, 3억을 빼먹어야지 자기가 돈을 버는 거지.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공사 끝나면 우리 준공금 다 나오고 나면 분양을 시켜야 되거든. 이 분양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만든 땅을 공급한다는 것은 분양한다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래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위험부담도 있다 없다? 위험부담 있어 없어? 있죠. 그러잖아. 분양 실패하면 망한다니까. 알죠? 한순간 시행자가 신불자 돼. 제 말 이해됩니까? 성공하면 다행히 돈 많이 버는 것이고 이게 수용이야 수용. 근데 봐봐.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면 벌써 계획이 나왔을 거 아니야. 구역이 지정됐어. 그럼 집값 어때요 여러분? 땅값 어떻게?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알겠죠? 근데 집가가 많이 올라버리면 수용하기가 쉬워 어려워? 그거지. 시행자가 돈 엄청 써야 되는데 가격 산정할 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시가가 더 반영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감정가라는 것이 따라서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행자 입장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버려. 그럴 때는 수용을 안 하고 무슨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환지 방식을 취할 수 있는 거야. 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소유자들에게 일단 나가 있어 보라고 합니다. 그럼 임시 거주 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공사 끝나면 1번 소유자에게 땅을 주는 거야. 땅으로 주기로 하는 거니까. 알겠죠? 또 2번 소유자에게도 땅을 줄 것이고. 자, 여기는 똑같은 땅의 위치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돼. 그럼 보통 위치나 면적을 고려할까 안 할까? 고려하겠죠. 여기 땅이 있는데 1번을 여기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위치 면적을 고려해서 환지해 주는 거야. 우리 적응 환지라 하거든. 그래서 1번 주고 2번 주고 3번 같으면 나 환지 싫어할 수도 있잖아. 나 환지 싫어. 그러면 돈 줘서 내보내야지. 그걸 청산금이라 그래요. 3번 앞으로는 땅을 지정할 필요가 없죠. 이 땅은 4번 주면 되고 있죠. 또 5번 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공사 끝나고 땅으로 바꿔주는 방식이 뭐죠? 환지. 환지 방식을 취하게 되면 시행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별로 없죠. 돈 줄 거 별로 없잖아. 나중에 땅으로 줄 거니까. 대신 돈도 많이 벌어 못 벌어? 못 벌지. 약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제 말 이해됩니까? 안정적으로. 시행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시행자 입장에서는 환지 방식을 취하면 그렇게 큰 비용도 별로 안 들 것이고 또 크게 망할 일도 없어. 크게 벌 일도 없지만 분양을 해야지. 여러분들 바람몰이 해가지고 팍 튀겨야지 돈을 벌 거 아니야.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이고 혼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혼용은 일부 이제 우리가 그냥 부분 혼용만 말씀드릴게요. 지역별로 여기까지는 수용할 수도 있고 여기는 환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하는 것을 뭐라고? 혼용. 섞어서 하는 방식이. 그래서 방식은 세 가지가 있지만 일단 수용하고 환지 방식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기본적인 걸 잡아드리면 자, 수용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이걸 취하게 되면 수용은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법률의 근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다 밟아야 돼요. 그러면 수용할 때 절차는 공토법에 정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자, 공토법에 다 나와 있어. 자, 공토법은 줄임말 하겠어요. 줄임말. 그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우리 수용의 일반법이에요. 너무 기니까 그냥 공토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줄여서 그냥 공토법이라고 할게요. 보통 토지보상법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도 길어. 저는 공토법 줄여갖고 이야기하는데 공토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끝나면 준공이 되면 그 다음 뭐 한다고? 분양. 분양이란 말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한다는 이야기야. 조성토지 공급. 됐나요? 이게 이제 수용의 기본 절차야. 근데, 자, 공토법은 우리 시험범위 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공토법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번 차제는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참고로 보셔도 돼. 이 절차를 가지고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니까. 근데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돼. 상식적으로. 이 절차를 따라서 수용 절차 진행될 겁니다. 이 방식을 어떤 걸 취하냐는 개발계획서가 또는 정해져요. 알겠죠? 정해질 것이고 또 시행자가 도중에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꿀 수도 있어. 왜냐하면 수용하려고 했는데 집가가 안 움직여서 실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집가가 막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이거 수용 못하겠다 싶으면 방식을 바꿔야지. 일단 수용에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니까. 시행자 입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 제가 이해됩니까? 그래서 방식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수용할 때는 공토부 절차고 수용을 끝나면 뭐 한다고? 분양. 분양에 나면 다시 말해서 조성된 토지, 만든 땅을 공급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수용은 조성된 토지 공급이 따라갑니다. 공사 끝나면 공사 기간은 몇 년 걸릴지 몰라. 알겠죠? 그것은 몇 년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정해집니다. 계획에서 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갈 것이고. 자, 환지는 어떻게 할 거냐? 땅을 바꿔준다겠죠? 그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우리 도계법에 정하고 있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의 절차가 나와. 이것은 우리 시험법을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해야지 그것은. 환지 방식 취할 때 절차, 제일 밑에 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절차대로 진행이 될 거다.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환지를 하게 되면 환지는 준공 나오면 분양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는? 안 하지. 기본적으로 안 합니다. 알겠죠? 기본적으로 분양이 없어요. 없고 여기는 뭐 한다? 공사 끝나면 공사 끝나면 그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야? 땅을 만들었죠? 만들면 뭐해? 땅을 바꿔줘야지. 땅을 바꿔줬을 거 아니야? 그럼 뭐라 그러죠?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땅을 바꿔주는 처분, 소유권을 바꿔주는 처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지는 분양하는 게 아니라 환지 처분해 주는 거예요. 환지 처분이 뭐라고? 땅을 바꿔줘. 그러니까 1번 소유자에게 1번 땅을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 똑같이 위에다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알겠죠? 같은 땅이에요. 평면을 펼쳐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바꿔주는 게 환지 처분입니다. 까지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수용하고 환지만 공부하시면 돼. 혼용을 섞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그럼 수용 방식 절차입니다. 자, 공토법 준용이라고 써놨죠? 공토법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직접 공부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 흐름만 좀 잡아두시면 돼요. 자, 일단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용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 인정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처분을 받아야 돼. 알겠죠? 우리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 이 말은 여러분 수용은 공익사업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공토법이요. 공익사업을 위한 거야. 한마디로 시행자가 자기 별장 지으려고 수용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사익사업은 수용을 못해요. 공익사업이어야 돼. 그러면 그 대상 사업이 공익사업인가 인정을 받는 게 사업 인정 처분이에요. 처분. 행정처분입니다. 이 절차는 간단히 보세요. 이 절차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공토법은 시험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용어들이 자꾸 나올 거니까 설명드리는 겁니다. 용어들이 자꾸 나와, 이런 용어들이. 자,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사업 인정 처분을 받아요. 처분이하고 또 처분, 한마디로. 처분이 뭔지 아시죠? 행정기관이 하는, 알겠죠? 독립되는 의사 표시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 들어봤죠? 과태료 부과 처분 들어봤죠? 보통 행정의 작용은 보통 처분이란 말로 쓰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업인정 처분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준다고? 국장이 해줘요. 국장한테 받아야 돼요. 사업인정 처분을 받으면 효과가 뭐냐면 이때는 수용할 수 있는 권리, 수용권이 설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 거야.
사업인정 처분, 형성적 처분이란 말 쓰거든. 그래서 사업인정 처분을 받으면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거야. 자, 여러분 권리도 없이, 권한도 없이 수용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사업인정 처분을 받은 이유가 수용권이라는 권리가 설정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 사업인정이 나왔어, 이제. 나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사업인정 처분 받은 시행자는 조서 작성이 들어갑니다. 조서는 뭐냐면 대상 목록을 작성하는 거야. 수용 대상인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기타 권리 등 기타 등등이 다 포함이 되거든. 그 목록을 작성하는 게 조서 작성이야. 자, 그럼 조서가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협의가 들어갑니다. 자, 협의는 뭐냐면 협의는 우리 시행자하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들 있겠죠?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있을 거 아니야? 협의하는 거예요, 협의. 필수 절차입니다. 협의를 뭐 할까요, 여러분? 이게 애올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진행된다 정도는 보시고 나중에 사업인정이라는 표시 잘 나오거든. 또 사업인정 처분 나오면 여기서 고시라거든. 고시. 고시는 알리는 거. 사업인정 고시해야만 사업인정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고시도 누가 하냐면 국장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시해가지고 가는 것이고. 자, 협의는 여러분 뭘 협의하냐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 가격, 보상금 얼마 줄 거냐 제일 중요하겠죠? 협의가 돼야 돼. 또 수용을 언제 할 거냐 시기 중요하죠. 오늘 협의하더라도 수용 당장 내일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끝나더라도 뭐 2022년 뭐 3월달부터 들어간다든지 뭐 정할 거 아니에요. 그 수용의 시기 이것도 정해야 돼요. 또 수용의 범위도 정하는 거야. 범위 협의할 때 이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갑의 땅이 있어. 저 중에 뭐 1번 소유자 땅이야. 근데 수용을 대상구역이 여기밖에 안 된다 해서 이만큼 수용한대. 그럼 여기 땅이 남았잖아. 이 땅 우리가 잔지라고 들어봤나요? 잔여지? 남은 땅이 원래 수용은 필요 최소한도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건 수용 안 해요. 그럼 여기 짜투리탕이잖아. 한마디로 짜투리탕. 짜투리 땅. 한마디로 잔지란 말 써. 잔지 또는 잔여지. 그러면 여기 시행자 입장에서 뭐죠? 이것도 가져가라고 하겠지. 시행자는 가져가 안 가져가 필요 없다 그래. 수용법이 바뀌니까. 그럼 그것도 협의하는 거야. 아니 또 가져가세요. 싫어. 그럼 어떻게 해죠? 결국은 가격 조정이죠. 그럼 요놈은 좀 싸게 해가지고 협의해서 시행자 가져갈 수도 있고 안 가져갈 수도 있고. 됐나요? 이런 걸 협의하는 거예요. 등등이에요. 그래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수용 끝납니다. 까지 알겠어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수용 끝나. 수용 더 갈 것도 없어 이제. 협의대로 진행하면 되니까 이제. 알겠어? 협의 끝나면 돼. 대신 협의가 깨질 수도 있잖아. 그죠?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불능될 수도 있어. 당연히 보상금 토로 충돌되면 협의가 안 될 것이고 아까 잔지 같은 것도 협의가 안 되면 깨질 것이고 알겠죠? 그래서 또 불능이 될 수도 있어. 불능은 뭐냐면 소유자가 해외에 나와서 안 들어오고 있어. 그럼 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고. 자, 그럴 때는 시행자는 재결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재결이 뭐냐면 재결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재결은 여러분 혹시 여러분 법원의 판결이란 말 들어봤나요? 판결이 뭐예요? 이제 재판의 일종인데 우리 법관,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이야, 판단. 알겠죠? 그걸 판결이란 말 써. 근데 여기는 이 재결은 누가 하냐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어. 제가 줄여 토수이란 말 씁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다 있거든. 시도 단위에. 또 서울에는 중앙토수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수용위원회는 행정기관이야. 법원이 아니잖아. 거기서 판단 내린 것을 판결이란 말 안 쓰고 재결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재결 처분이에요. 이것도. 알겠죠? 뭐 재결 받으려면 자 보상금 가지고 서로 분쟁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는 10억 주라. 시행자는 1억 주겠다. 당연히 협의 깨지겠죠. 1억하고 10억이면 거의 10배 차이 나니까 협의는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5억 7억이면은 6억으로 협의 볼 수도 있잖아. 근데 1억밖에 안 준다는데 토유자는 10억 아니면 안 나가겠다 그러고 있잖아. 깨졌잖아. 그러면 이제 시행자가 여기 관할 토수위가 있겠죠. 토지수용위원회한테 재결 신청을 하는 거야. 어차피 둘이는 결정 못했으니까 대신 판단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판단 작용이야. 판결처럼.
토수위가 심사하겠죠? 심사해가지고 5억으로 해라 라고 재결 처분 나오는 거예요. 까지 나겠어요? 재결까지 나오면 일단 수용 절차는 끝났어. 만약에 여기 불복할 수는 있죠. 5억이면 시행자도 불복, 소유자도 불복. 그러면 그 다음에는 법원으로 넘어가야지. 재판 절차로 넘어가야지. 좀 행정기관을 수행해서 끝나는 거예요. 재결 처분에 불복하면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소송 넘어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 법원 가버리면 1심, 2심, 3심까지 가면 이제 좀 길어지겠죠? 그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정말 알겠어요? 그러면 요거 대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하냐면 사업인정고시 나오고 얼마 이내 해야 돼? 1년 이내입니다. 자, 그래서 1년 이내까지 협의가 완료되든지 재결 신청까지만 하면 돼. 재결 신청은 시행자가 토수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시행자가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다가 신청하는 겁니다. 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앞으로 재결 신청이란 말하고 사업인정이란 말 곳곳에 나오거든. 그 의미만 잠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사업인정은 국장이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처분이야. 그리고 재결은 협의가 안 됐을 때, 협의가 되면 재결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원만하게 끝나버리는데 무슨 재결이 들어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소송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것은 언제 끝날지 몰라, 이제. 알겠죠? 1심이 3심까지 좀 길어질 것이고. 됐나요? 자, 그래서 재결 신청은 인정고시 나오고 1년이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봐봐. 만약에 1년이 지날 때까지, 자, 이 사업인정고시 나오고 1년이 지날 때까지 협의도 안 되고 재결 신청도 안 해버려. 그래버리면 1년 된 날, 다음 날 사업인정 처분이 실효가 돼버려요. 그럼 더 이상 수용한다, 못한다? 못해. 하려면 다시 또 사업인정도 받아야 돼. 제 말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건 수용 절차는 이렇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그 절차 간단히 그려놨죠? 자,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수용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 조성된 토지 공급 박스 밑에 보이죠? 조성된 토지 공급이 분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것도 외울 거 많아. 지금 이제 살짝 대목만 달아놓은 거예요. 자, 조성된 토지 공급은 원칙은 무슨 가격을 한다고? 감정가격. 그리고 경쟁 입찰 방법을 취합니다. 분양이 경쟁 입찰이잖아. 알겠죠? 예외적으로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도 있고 또 추첨이나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있어요. 수의계약이 뭘까 여러분? 수의계약이? 그죠? 이제 한문이지. 이제 숫자가 마음 내길 숫자에다 뜨뜻자거든. 한마디로 임의대로 주는 거야. 알겠죠? 수의계약은. 알겠죠? 우리 경쟁 입찰은 서로 간에 입찰서 쓰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의계약은 마음 내킨 대로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건 예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외적 추첨이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원칙은 뭐라고? 경쟁 입찰. 원칙은 무슨 가격을 준다고? 감정가격이. 자, 거기까지 알겠나요? 자, 거기 원형지란 말 하나 보이는데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원래 수용에서 공부할 게 5가지가 나오는데 원형지하고 조성토지 공급은 가장 필수입니다. 이것 말고도 토지 상환채권, 선수금 등이 있어요. 그 내용은 다 이번 차례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먼저 원형지 의미만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일단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를 공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사해버리면 이 땅이 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하나 따로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알겠죠? 이 놈을 이렇게 만든 거야.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있죠? 어디 한번 봐볼까? 한마디로 이 도시, 이 지역은 바둑판이잖아. 똑같은 면적도 똑같고 똑같이 만들어야지. 똑같이 만들면 공사 못한다니까. 그럼 한마디로 이 지역은 좀 멋이 있다, 멋이 없다. 그렇지. 너무 획일적이란 이야기지. 그죠? 혹시 여러분 창원 가보셨나요? 창원도 옛날 그 박정희 정권 때 만든 도시잖아. 도로 똑같고 면적 다 똑같아. 착착착 분할돼 있어.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너무 도시가 획일적이고 멋이 없다. 그러면 좀 더 멋있게 만들 필요도 있거든. 자, 그래서 조금만 잘 의미만 들으세요. 자, 일반적으로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해 가지고 개발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여기 5번, 6번을 자, 평균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 전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야.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입니다.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내를 이 상태. 자, 따르면 어디 그림 그리면 이렇게 돼 있나? 이렇게 뭐 똑같이 그릴게요. 이렇게 이 상태로 그대로 공급하는 거야. 그래서 원형지 개발자들이 있거든. 개발자에게 공급해서 개발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 일반적으로 이 땅은 조성된 토지잖아. 여기 바둑판은. 여기는 뭐야? 원형지, 원래 형태의 땅,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입니다. 알겠죠?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 여기를 공급해 가지고 개발해 간다. 공급한다는 말은 뭔 말이죠? 시행자 팔아먹는 거야. 이만큼은 팔아먹어. 여기 지금 여기 이 부분은 팔아먹어. 요 개발자에게. 그 개발자 써놨죠? 국가, 지자체, 또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등이 있거든. 이 자들 중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팔아먹어. 그럼 시행자 팔아버린 거야. 그럼 이제 개발자가 이거 샀죠? 좀 더 가격은 싸게 샀을 거 아니야. 사가지고 이 지역은 개발자 개발하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도로를. 그죠? 가운데 뭐 연못도 만들 수 있고 알아서 개발 한번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 기타 등등을 그래서 멋있게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공급해서 개발을 하게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고. 시행자 정하기 나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해 갈 수 있어. 이때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은 전체 면적의 얼마 이내. 그럼 여기 있다면 어떡해, 이제. 시행자하고 이미 손 떠났어. 개발자가 개발해서 알아서 팔아먹으면 돼. 시행자는 돈 먹고 넘겨버린 거야. 대신 넘길 때 목적이 뭐라고?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야. 그래서 원형지 공급 계약을 맺는 거야. 됐죠? 이거 원형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형지는 뭐라고? 원래 형태의 땅. 다시 말하면 조성된 토지다, 조성되지 아니한 토지다. 아니한 토지를 공급하는 거야. 왜 공급한다고? 그쪽에 진하게 쳐놨죠. 거기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 입체적으로 개발해라 라고 공급하는 거야. 공급한다면 돈 주고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행자는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제. 알겠죠? 시행자는 자기가 만든 땅만 공급하면 돼. 분양하면 돼. 구별됩니까? 이게 원형지 공급 개발하는 것이에요. 의미는 잡았나요?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보세요. 수용 방식을 한다는 것은 강제 토지 소유권 뺏는 거예요. 법의 근거 있어야 나겠죠? 그 법은 공토법 줄인 걸로 알겠죠? 줄임말로 공토법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이 절차는 아까 잠깐 말했처럼 사업인정 처음 받고 조정학생에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될 때 재결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 것이고 공사 끝나면 뭐 한다고? 분양. 한마디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때 공급할 때 가격은 뭘로 한다고? 감정가격. 예외적으로 감정가 이하로 할 수도 있어. 또 공급하는 방법은 원칙은 경쟁입찰. 예외적으로 추첨이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는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 경우수를 외우는 건 그 다음에 외울 거니까. 알겠죠?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또 시행자는 원형지를 띄어가지고 공급해서 개발하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행자 마음이야. 어쨌든 물론 지정권자 승인은 받긴 받습니다만은 어쨌든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해 갈 수 있다. 원형지는 뭐라겠죠? 원래 형태의 땅, 원래 그대로 공급하는 거야. 조성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는 거예요. 왜 공급한다고? 뭐 쉽게 개발하라고 한마디로. 요것처럼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뭔가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 한번 해봐라 라고 공급하는 것이다. 됐나요? 원형지 공급 면적은 전체 면적의 얼마 이내야 돼? 3분의 1 이내요. 또 이상이라 해서 설계도 나온 적도 있어. 원형지는 만약에 생각해봐. 이 전체를 원형지로 공급해버리면 시행자는 공사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불잖아. 다 좁은 거 땅 팔아먹는 꼴이 되물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면적은 얼마 이내라고?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 됐죠? 수용은 그 정도는 원형지란 말, 조성된 토지란 말,
또 공토법이라는 말 자꾸 익숙해지세요. 사업 인정, 처분, 재결, 신청 잘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그렇게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환지 방식입니다. 환지 방식은 우리 도계법 절차이기 때문에 그거 보시는데, 자, 환지 방식을 취하려면 제일 먼저 시행자가 뭘 수립하겠죠? 환지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환지 계획, 그 밑에 보이죠? 환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거기 좀, 말을 좀 줄여놨는데, 보세요. 아니, 인간 나중에 치고. 자, 먼저 보세요. 환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은 누가 한다겠죠? 시행자가 수립하는 거야. 환지 방식을 취할 때 이야기해요. 수용할 때는 필요 없잖아. 알겠습니까? 환지 방식을 취할 때 시행자는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유의 문제 지금, 알겠죠? 결정된 사업 시행할 때 환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공사대로, 계획대로. 그죠? 그래, 공사 끝나면 뭐 하겠죠? 중고인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중고자 나오면 그 60일 이내입니다. 중고인가 나오고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하는 겁니다. 그 환지 처분 아까 뭐라 했죠? 소유권을 바꿔주는 처분. 공사 끝났으니까 소유권 바꿔줘야지.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뭐 청산하고 등기 절차가 들어갑니다. 청산 등기입니다. 일단 보세요. 자, 먼저 큰 절차는 이거예요. 환지할 때는 뭐죠? 환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 세우고 뭐 한다고? 공사해. 공사 끝나면 준공 인가 나올 거 아니야. 알죠? 준공에 나오면 며칠 이내 환지 처분하라고? 60일 이내. 알겠죠? 그 밑에 좀 써놨어. 위에 다 넣기가 복잡해서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청산하고 등기 절차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볼까요? 자,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때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다. 행정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국가자재 시장군수 갈 수도 있고 조합에 달 수도 있고. 알겠죠? 행정청이 아니라면 환지 계획을 인가를 받는 거야. 행정청 할 때면 인가 받아요. 행정청이 할 때 인가 안 받습니다. 그 밑에 써놨잖아. 행정청 아닌 시행자 할 때 인가를 받아요. 자, 이때 인가권자는 지정권자라고 하면 틀려. 이게 시군구장입니다. 누구 인가 받으라고? 자,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개발법에서는 다 지정권자 찍으라겠어. 두 군데 빼고는 다 지정권자야. 그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대목이야. 환지객 인가는 지정권자가 한다, 시군구장이 한다. 시군구장. 이건 지정권자 아니에요. 지정권자가 틀리게 잘 나오겠죠? 됐나요? 두 군데 빼라게 줘. 그중에 한 군데야. 한 군데는 지정권자가 아니고 누구 인가라고? 시군구장. 시장군수 구청장 인가를 받는 거야. 됐나요? 어쩔 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일 때. 알죠? 환지계획 작성했을 때. 인가 받고. 행정청일 때는 인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행정청이 뭐 지금 시장인데 자기가 인가해? 말이 안 맞잖아. 그래서 행정청이 아닐 때입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자, 보세요. 자, 환지 처분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환지 처분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고하거든. 공고를 알리는 거니까. 그죠? 환지 처분하게 되면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 소유권의 변동은 언제 발생하냐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입니다. 이때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환지 처분은 공고는 이제 처분한 다음에 공고는 그냥 따라가는 거니까 공고 바로 하거든요. 처분했다고 알리는 거니까 공고는.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은 공고일 언제? 다음 날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해. 자, 지금 또 하나 봅시다.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보세요. 자, 권리를 취득하는 것하고 권리가 소멸되는 거야. 권리 취득은 공고일 다음 날이야. 근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공고일이 끝날 때입니다. 자, 이 말이 뭔 말인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합니다. 자, 볼까요? 자, 저 띄어서 한번 볼게요. 띄어서. 자, 이게 1번 소유자 땅입니다. 1번 소유자 땅이에요. 근데 환지 처분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줬어. 됐나요? 그럼 이제 여기 이 노란색 부분이 1번 땅이 되는 거야. 원래 1번 땅이 어디였는데? 여기였잖아. 환지처분 받아서 땅이 이렇게 됐죠? 네모로 갔잖아. 그러면 이게 1번 땅이 되는 건데 언제 1번 땅이 되는 거냐? 언제 된다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여기 1번 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땅은 이제 1번 땅이 아니어야 되겠죠. 다른 사람 뭐 6번이든 7번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1번의 소유권 소멸되는 시기가 있어야겠죠? 1번 땅이 안 되게 되는 거, 권리가 소멸되는 거, 그죠? 소멸 언제라고? 공고일이 끝날 때. 끝날 때가 언제죠? 공고일이 언제 끝나요? 자, 오늘 공고했다.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인가요? 12월 2일 날 공고를 했어. 환지처분 공고했어. 그럼 끝날 때가 언제 끝나요? 3월 2일. 응? 뭐 3월이 나와? 오늘 공고했다니까 공고일이 끝난단 말이야. 언제 끝나? 2월 2일. 오, 하루 오늘 언제 끝나요? 밤 12시. 알겠죠? 밤 자정 12시 되면 PM 12시 되면 이때 권리가 소멸되고 다음날 언제야? 넘어간 날 동시에 다음날이야. 이때 소멸과 동시에 취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때 1번 땅이 이제 안 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땅이 1번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전부 다 공고일 끝날 때 법적으로는 취득은 언제라고? 다음날. 그래서 다음날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하는 거야. 이게 원래 2번 땅이었는데 이제 2번 땅이 아니잖아. 1번 땅으로 바뀐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조심할 것.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 등 법률 행위를 했어. 그럼 소유권 취득은 언제 취득해요? 그렇지. 등기가 돼야지 취득하는 거잖아. 우리 민법 186조. 알겠죠? 근데 등기를 해야 취득하거든. 근데 여기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거야. 알겠죠? 우리 민법 187조가 적용돼. 우리 법률 규정이야 물권 변동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취득해요. 언제 취득한다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1번 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등기는 여러분 성립요건이지만 민법 187조 가면 대항요건 되죠? 나중에 처분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야. 등기하지 않아도 취득하는 거예요. 까지는 잡았나요? 오케이. 그래서 권리 취득을 언제 한다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그럼 기타 나머지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은 공고일이 끝날 때. 끝날 때하고 다음날은 자정을 기점으로 끝나고 취득하고 그러는 거야. 이해됩니까? 아니, 하루 할 수도 없지. 뭐 끝날 때니까. 뭐 3일 할 수도 있고 끝나는 시점 되면 돼. 알겠죠? 끝날 시점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제가 밑으로 그려놓은 것이 하나 있죠? 밑에 뭐 나옵니까? 환지, 예정지 지정이죠? 이걸 왜 밑으로 그려놨냐면 여기는 필수가 아니고 임의 절차야. 밑에 써놨죠? 임의 절차라는 것은 예정지를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자,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여기 똑같이 보시면 돼. 1번 땅이 원래 저 그림상 이거잖아. 1번 땅이. 이거죠? 근데 계획을 세우고 공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앞으로 내가 받을 땅이 어딜까지인가를 너무 소리가 컸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1번 땅이 어디까지 받을 건지 궁금하잖아. 그죠? 그러면 예정지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있죠? 쉽게 말해서 이 땅이 앞으로 네가 받을 땅이다 라고 예정지를 시행자가 지정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필수다, 임의다. 임의 절차. 그럼 예정 지정이 잘 나온 게 뭐냐면 요놈하고 차이가 뭐냐면
예정지 지정했다고 해서 1번 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정 지정은 소유권의 변동이라고 잘 나오거든. 소유권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변동되는 거죠? 거기서 왔네. 사용하고 수익권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민법 공부하면 이제 소유권 공부할 거거든. 우리 민법 소유권에는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세 가지가 있어. 근데 여기 사용하고 수익만 변동이 발생해. 곧 이 말은 뭐냐면 보세요. 이게 예정지가 지정됐어. 그러면 1번은 예정지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 대신 여기는 1번 땅이 아니다. 아니다. 이게 1번 땅이 되는 시점은 한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자기가 뜨는 거야. 처분을 못하는 거지. 대신 요 땅, 여기 요 땅 있잖아. 원래 1번 땅이잖아. 예정지가 지정되면 1번은 이 땅을 사용수익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야. 이건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하는 거야. 그래서 예정지정은 사용수익권의 변동이 발생하지 소유권 변동은 아니다. 소유권 변동은 언제 발생한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일단 요거라도 이해하시면 대성공이야. 지금 환지에서. 대신 예정지정은 필수라고 임의라고. 이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죠? 밑으로 그린 이유는 반드시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지정하면 사용수익권의 변동이에요. 종전토지는 사용수익 못하고 지정된 예정지를 사용수익하는 거야. 소유권까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소유권이 바뀌는 건 언제라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환지처분 언제 해야 돼? 공사 끝나고 60일 이내 하는 거야. 공사 끝나야 땅을 바꿔주는 거니까. 순서 알겠어요? 중공인가 나오고 60일 환지처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등기하고 청산은 뭘까 여러분? 청산. 자, 과부족분입니다. 자, 과부족분에서 청산대. 자, 용어 설명 좀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이제 환지니까 뭐 원용지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똑같이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여기 땅을 아까 1, 2, 4, 5, 6 줍니다. 나머지 다 주겠죠? 땅을 바꿔준 환지입니다, 지금. 환지인데. 자, 환지할 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환지할 때. 자, 여러분 한번 봐볼까요? 자, 가장 간단한 설명처럼 면적식으로 설명할 거니까 보세요. 자, 만약에 1번 땅이 면적이 100제곱미터야. 이게 100제곱미터야. 오케이? 자, 또 4번 땅은 예를 들어서 여기는 60제곱미터야. 다 틀릴 거 아니야. 땅의 면적이. 자, 그러면 땅을 바꿔줄 때 1번 땅에게 100제곱미터 그대로 줄까요? 아니요. 어디 생각해봐. 환지 땅을 바꿔줄 때 1번이 원래 100이 있잖아. 100제곱미터 땅을 갖고 있잖아. 환지 줄 때 딱 100을 줘? 아니요. 100을 주면 떼부자 돼. 그러잖아. 그리고 여기 전체 면적은 똑같으니까 눈 똑같잖아. 도로 부지 빼야 되고 공공시설 부지 다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다 줄 수 있다 없다? 다 못 줘. 그래서 적용되는 것이 여러분 토지 부담률이라는 것이 있어. 부담률. 자, 옛날에는 감보율 이런 말 썼어요. 지금 우리 토지 부담률이 있어. 근데 부담률은 잘 보세요. 기본적으로 50%를 초과 못합니다. 이건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율이거든. 알겠죠? 그것이 50% 초과 못해. 이제 설명 차원에서 그냥 50%라 그럴게요. 편하게 50% 정합시다. 저기 부담률 50% 정해졌어. 또 물론 60이 넘어갈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일단 편의상 50%로 본다면 1번은 땅을 얼마 받아야 돼? 자, 100인데 50% 받으면 50제곱미터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4번은 얼마 받아야 돼? 60이면 60이면 30 받아야 할 거 아니야. 1번은 50을 받아야 되고 4번은 30제곱미터 받아야 되잖아. 50% 까는 거니까 50%는 자기가 부담하는 거야. 그래도 여러분 돈 벌어 안 벌어? 그거지. 개발되기 전에 지가하고 개발 이후 지가는 틀리기 때문에 만약 그걸 100을 줘버리면 1번 떼부자 되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담률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부담률은 50% 초과 못하는 게 원칙이지만 초과될 수도 있어요. 편의상 50%로 계산한다면 여기는 100이면 얼마 받아야 돼? 50점부터 받아야 되고 4번은 60이면 얼마 받아야죠? 30점부터 받아야 돼.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자, 여기
면적은 다 같아요? 따로따로예요? 달라요? 아까 바둑판이 나겠잖아. 아, 똑같지. 이놈이 환지 받을지 안 받을지 산모 같으면 나가버렸잖아. 안 한다고. 받을지 안 받을지 어떻게 알아서 계산하냐고, 면적을 계산하냐고. 도로를 그럼 어떻게 만들어라고. 도로가 삐뚤삐뚤 날지가 아니겠네? 면적은 다 똑같아. 그래야 공사한다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면적이 전부 다 40제곱미터야. 전부 다 40이야, 40. 똑같다니까? 그러면, 1번은 50을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은 거야? 40을 받았지. 원래도 좀 얼마 줘야 돼? 50을 줘야 되는데. 받기는 얼마 받았어? 40. 면적을 넓게 받아서 줄여서 받았어.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러죠? 감환지라 그래. 줄여가지고 환지해 준 거야. 그러면 1번은 10제곱미터를 못 받았죠. 그럼 그걸 뭘로 해야 돼? 그걸 돈으로 청산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시행자 입장에서 1번 소장에 청산금 교부를 해줘야 되겠죠? 줘야 돼. 10제곱미터 값을 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우리 4번은 원래 얼마 받아야 돼? 30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얼마 받았어? 더 받았죠? 10을 더 받았죠? 자, 이것을 우리 뭐라 그래? 증환지. 늘려갖고 환지 받는 거야. 증환지. 그러면 1번은 10제곱미터를 더 받았으니까 토해내야 되겠죠? 시행자 입장에서는 10제곱미터를 받아내는 거야. 청산금을 뭐죠? 반환. 받아내는 거예요. 10제곱미터 값을. 1번 때는 줘야 되고. 시행자 입장에서 무슨 말 알겠어요? 증환지, 감환지. 증환지는 더 늘려서 주는 거. 감환지는 줄여주는 거. 이해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가부족금을 청산해 중에 청산금이야. 알겠죠? 나중에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돈 내야 되고, 적게 받은 사람은 돈을 시행자가 줘야 되고. 그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청산은 환지처분 이후에 진행되겠죠? 순서 잊지 말라고. 청산은 언제 한다고? 환지처분 이후에. 다 나눠줘야지 그 다음에 많이 받으냐 적게 받으냐 결정되니까. 물론 예외적으로 미리 나간 사람, 미리 나갔죠. 이 사람은 청산금 미리 줘야 돼, 안 줘야 돼? 이건 미리 주는 거지. 이 사람한테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갈 수는 없잖아. 알겠죠? 예외적으로 청산금을 미리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청산은 언제 진행된다고? 환지처분 이후에. 순서 꼭 기억하세요. 청산 진행됩니다. 그리고 등기하고. 근데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는 취득해요. 언제 취득한다고? 공고일 다음날. 됐어요?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예정지형은 임의 절차지만 사용 수익권의 변동이 발생한다는 것, 소유권 변동이 아니라는 것, 환지 계획을 먼저 수립합니다. 큰 절차. 그리고 나서 행정청이 아닐 때만 인가받아. 인가권자가 누구라고? 시공구자. 그리고 공사하고, 공사 끝나면 60일 이내 뭐라고? 환지 처분. 처분하면 공고합니다. 그럼 소유권의 변동은 언제 발생한다고? 공고일 다음날.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은 공고일 다음날이고, 기존의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은 공고일이 끝날 때. 한마디로 밤 12시 기점으로 끝나고 소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끝나고 취득하고. 알겠죠?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청산 절차하고 등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 취득한다는 거. 됐어요? 등기해야만 권리 취득한다고 잘 나와. 가장 기본 정돈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환지에 관한 기본 내용이고. 자, 증환지, 감환지 개념 알겠어요? 오케이. 가장 편의상 면적식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부담이라는 것이 있어. 당연히 똑같은 면적인데 똑같이 줄 수가 없어. 그래서 부담자 까고 줘. 왜냐하면 이 면적이 다 빠져나와야 돼. 공공시설도 빠져요. 다 빼야 되니까. 그래서 부담을 적용하는데 증환지, 감환지 개념을 이렇게 보세요. 자, 문제만 잠깐 확인할게요. 뭐 급하십니까? 다 확인하고 갈게요. 자, 30의 문제 시행 방식을 물어봤죠? 옳은 것. 1번.
분할 혼용은 수용하고 환지를 구별해서 한다겠죠? 1번이 맞은 거야. 2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 집단적인 조성공급 써졌죠? 근데 환지라고 나와 있잖아. 아까 집단적인 조성공급이 필요하면 환지 방식이야, 수용 방식이야? 그렇지. 이게 틀린 것이고. 또 3번은 구역지정 이외에는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아까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겠잖아. 갑자기 뭐 집가가 오르면 원래 수용을 잡았다가 환지를 바꿀 수도 있어. 알겠죠?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4번. 시행자가 자, 일종의 방식을 정한다는 이야기죠? 시행자가 수용 방식이라든지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중에서 정해가지고 국장 허가 받는다? 국장 허가 없어. 시행자가 정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국장 허가 받는 절차 없어요. 그게 틀린 것이고. 5번은 그냥 넘어가서 지자체 같으면 시행규정인데 그건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이라 그건 나중에 본섭에서 할게요. 어쨌든 지자체는 규약이 아니고 시행규정을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 공공단체는 다 공공시행자는 다 시행규정이에요. 네, 틀렸고. 그래서 1번이 옳은 답이고요.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수용 쪽 문제 항상 나오고 환지 쪽 문제 꼭 나와. 알죠? 개발법에서 수용하고 환지 쪽은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져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환지가 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개발법 절차 나오기 때문에요. 자, 거기 두 번째 문제는 30의 수용 방식 문제거든. 옳은 것 하고 물어봤죠. 자, 여긴 여러분 상한채권 이런 걸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정답만 보면 지자체가 시행자라면 지급보증이 없어도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민간 시행자가 채권 발행하려면 보증을 받아야 돼. 지자체는 민간이 아니죠? 그래서 지급보증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거니까 2번이 맞았고요. 자, 4번은 봤으니까 4번은 원형지 면적은 3분의 1 초과해서 공급할 수 있다? 아까 3분의 1 초과야 3분의 1 이내야? 그렇지.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것이고. 자, 5번은 여러분 수의계약 아까 우리 원래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것은 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추첨이나 수의계약 가능하다겠죠? 그거 종류 외워야 돼. 알겠죠? 그중에 공공용지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거든. 알겠죠? 그래서 공공용지 아니라고 나와 있잖아. 아니면 경쟁입찰이야. 공공용지일 때 수의계약이야. 5번 왜 쓰는지 알겠어요? 그 내용 이제 나중에 암기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2번이고. 그 밑에 환지 방식 문제가 올해 나왔죠? 올해 나왔는데 틀린 거. 자, 1번 여러분 환지 방식 시행할 때 지자체라면 동의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아까 우리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받는 거 동의 종족수가 아까 뭐 있어요? 면 3이 and 소 2분의 1. 근데 국가 지자체는 동의받는다 안 받는다? 오케이. 그 지문이야. 그러면 1번은 지자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맞잖아요. 자, 밑줄 꺼놨잖아. 맞고. 2번 지문은 채비지 부분은 여러분 잠깐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기 땅이 있잖아요. 이거 다 환자는 게 아니라 일정 땅을 뺍니다. 자, 빼가지고 이 보류지란 것이 있어. 보류지 부분은 여기 환지에서 빠져 안 들어가. 알죠? 환지 안 나타납니다. 이 보류지가 뭐냐면 시행자가 일정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빼놓은 땅이야. 그러니까 보류지가 있고 또 한 가지. 요 중에서 이 부분을 채비지로 지정할 수도 있어. 채비지는 뭐냐면 보류지 속에 있어요. 알겠죠? 채비지라는 것은 경비 충당 목적으로 빼놓은 땅이야. 시행자가 경비에 쓰려고 시행자 걸로 빼놓은 땅이야. 그럼 환지를 따로 지정하지 않아.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채비지는 뭐라고? 경비 충당 목적으로 환지를 별도로 지정을 안 한 땅이에요. 시행자가 경비에 쓰려고 빼놓은 땅이야. 채비지는 시행자가 알아서 처분할 수 있어. 알겠죠? 예정 지정되면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2번 지문이 시행자는 비용을 충당해서 채비지 용도를 예정지에 지정되면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아요. 또 3번 여러분 볼 것도 없어. 지역권 권리죠. 소멸은 다 언제 소멸된다고?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이야. 맞았고. 또 4번은
자, 지자체 갈 때, 아까 제일 뒤에 5번 지문하고 배치되거든? 아까 지자체는 규약이 아니고 뭘 잡았나 했죠? 시행규정이거든. 제 1번 문제에서 규약이 5번 지문이 틀렸다고 했잖아. 시행규정이 틀린 거예요. 에? 자, 거기 5번이 틀린 게 행정청 안위 시행자가 인가받거든? 환직에 인가받는다고 했잖아. 그죠? 인가받는 사람을 변경할 때입니다. 이건 이제 좀 까다로운 지문이에요. 인가받는 사람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 근데 경미한 것들은 안 받아도 돼. 경미한 것들은. 자, 그게 그 내용이야. 정전 토지에 하필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될 때는 변경 인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다 못 외워. 어렵죠? 근데 나머지 지문만 해결할 수 있어도 5번 답을 골라낼 수는 있어. 알겠죠? 그럼 변경 인가사항이 아니에요. 원래는 인가받은 것 변경할 때 변경 인가 받아야 되거든. 알겠죠? 근데 생략할 수 있는 변경 인가 안 받는 것들이 쭉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풀라고 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공부해도 문제 풀기는 어려워. 여러분이 다 못 외우니까. 문제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골라낼 수 있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개발법 정리 드렸습니다. 얼른 다시 한번 스킵하고 끝낼게요. 자, 도시개발법 개발사업을 정하는데 큰 절차는 뭐라고요? 개발계획 수립하고 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개발사업이 들어가더라. 개발사업은 어떻게 한다고? 먼저 시행자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실시자는 인가 통과돼야겠죠?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제 사업을 시행할 때 수용 방식을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을 할 수도 있고 섞어서 하는 혼용도 할 수 있고 수용할 때는 공토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고 수용하고 나서 공사 끝나면 뭐 한다고? 분양을 해줄 것이고 그 분양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환지는 그지 공사 끝나고 뭐죠? 환지 처분하는 것이고 환지할 때 절차는 개발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공부하라겠고 환지를 하기 위해서 먼저 뭘 수립하라고? 환지 계획. 행정청 안녕수할 때는 인가 지정권자라고? 시군구자. 그리고 공사 들어가. 임의 절차로서 예정지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사 끝나면 60일 이내 뭐라고? 환지 처분. 환지 소유권 바꿔주는 처분이야. 그래서 공고하면 돼. 결국 소유권의 변동, 즉 권리 취득은 언제 한다고?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기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공고일이 끝날 때. 자, 그리고 나서 청산 등기까지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큰 절차는 환지계, 환지 처분, 등기 청산하면 끝나. 중간에 예정 지정은 임의 절차니까. 됐어요? 예정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정 지정된 소유권 변동이 아니고 뭐라고? 사용 수익권만 변동이 발생한다. 그리고 용어적인 문제에서 우리 감안지, 정안지, 감안지는 좁게 주는 것이고 정안지는 늘려주는 것이고 또 청산 문제도 꼭 고려할 것이고 자, 보류지는 일정 목적을 위해서 빼놓은 땅에 환지가 별도 없어. 이건 사라져. 여기는 안 나와. 그 중에 채비지는 뭐라고? 경비 충당 목적으로 빼놓은 땅. 됐어요? 오케이. 그 정도 잡아두시면 되겠다. 점점 머리가 복잡해지죠? 지금은 아무것도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다음 주 정비법은 더 복잡해. 알겠죠? 근데 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뭐 어려운 것은 다 똑같은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네요. 좀 참고 이겨내도록 하게요. 우리는 공부도 이겨내야 되지만 코로나도 이겨내야 됩니다. 건강 관리 좀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